네, 공유됐죠? 네. 네, 오늘은 간 건강을 위한 유산화 영양제 헤파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헤파실은 여기 헤파라고 써 있는데 헤파토사이트라고 해서 간세포의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헤파라는 앞글자를 따왔고 실리마린의 실자를 따와서 헤파실해요. 사실 미국 제품은 헤파실 DTX라고 되어 있는데 유산화 제품은 그냥 헤파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간에 좋은 실리마린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했어요. 그래서 간은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지만 몸속에 있는 가장 큰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이라고도 부르고 저장 창고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성인 기준 약 1.2kg이고 간이 500여 가지의 일을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들어오는 영양분이나 혹은 산소 또 혹은 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가는 통로가 혈관이겠죠. 그래서 간에 들어온 혈관이 크게 간문맥 그리고 간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간문맥은 장에서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흡수되어서 간으로 처음으로 다 오게 되거든요. 그때 지나는 통로를 간문맥이라고 하고 여기를 들어와서 간에 들어오면 독소를 다 제거하고 또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다 대사를 분해해서 다시 이 간 동맥을 통해 전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영양소들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을 전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간의 기능을 크게 살펴보면 혈류 조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혈액이 이제 혈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혈관 기능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혈액의 양을 조절해 주는 부분을 약 10%를 간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내보내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간이 나쁘신 분들이 빈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어떤 헤모글로빈 수치나 처리분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이런 그 빈혈 증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과 해독 작용이라고 하는데 바로 장에서 흡수된 모든 독성 물질이든 영양소든 일단 간을 통과해서 걸러지고 해독되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용은 저장 작용인데 우리가 지방간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된 영양소들이 많을 경우에 지방에 이제 지방간 형태로 간에 이제 지방이 저장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많이 이제 생겨 있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섭취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되어져요. 이것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한 우리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복 기간을 갖죠. 아침 식사하기 전에. 그 사이에도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원을 무엇을 가지고 쓰냐면 바로 이런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신호를 받으면 이런 포도당 형태로 분해를 해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시거나 또는 술을 많이 드시고 해서 간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혈당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당뇨 때문에 공복혈당이 높다라기보다는 간 기능이 떨어지셔서 이런 그 글리코겐이 저장되어지는 거나 포도당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글리코겐이 적정한 상태로 저장이 되어서 필요시에 쓰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비타민 A, D, 비타민 B12도 간에 필요시에 필요한 양만큼 저장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과도한 비타민 A를 섭취하면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많이 배우셨죠. 바로 비타민 A를 저장해 두는 곳이 바로 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에는 혈액의 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런 철분도 저장해 주는데 간에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거기에 철분이 저장되어져 있다가 필요시에
혈구를 만드는데 또 적혈구로 내보내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분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간에서 과도한 철분 저장이 되고 오히려 이것이 간세포를 파괴시키거나 적혈구를 파괴하는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에 너무 과도한 철분을 먹거나 장기 복용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과도한 철분 이런 것들은 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간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많이 분비해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담즙이에요. 이 담즙에는 이런 지방을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 효소들을 함께 포함해서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가 잘 되어지게 되는데 이 담즙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지방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쓰이고 난 담즙은 몸 바깥으로 배출되어져야 되는데 소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고 소장에서 재흡수가 되어지면 그렇게 재흡수된 담즙산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식이섬유 같은 걸 드시면 이런 담즙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지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소장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이 담즙을 만드는데 주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나 성인병을 만들어낸다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그 간에서 만들어내죠. 75% 이상은 간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냅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담즙을 만들어내는 소화 효소를 만들 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식품을 섭취하고 안 섭취하는 것은 간 기능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게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도 아까 소장에서 흡수되어진 것이 간 문맥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 간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때 어떤 독소를 제거하고 또 우리 몸에 쓰이기 좋은 형태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말고도 살균 면역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는 여기 쿠퍼셀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이 쿠퍼셀들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균들을 바이러스나 균들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의 면역 기능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합성작용. 그래서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혈액응고인자, 알부민, 여러 가지 우리 신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효소들을 우리 간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이 잘못되면 우리 신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해독이죠. 간하면 우리가 해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제거해내는 부분을 바로 간이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쓰이고 난 호르몬들은 분해되어져야 합니다. 그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심장이 계속 박동이 빨라지거나 혹은 너무 박동이 느려지거나 이런 거 연속되겠죠. 이런 신체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쓰이고 난 호르몬들을 분해하거나 대사에서 없애는 역할들을 또 다시 간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도 쓰이고 나면 간에서 분해되어져야 되고 여성 호르몬들도 쓰이고 나면 간에서 분해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나 여성 호르몬을 제때제때 제거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속된 호르몬이 우리 혈중에 있음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도 바로 이런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설 기능인데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난 것들을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애지만 몸 바깥으로 배출해 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로 적혈구에 우리가 비장이라는 곳에서 쓰고 난 120일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죠. 이것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파괴되어지고 그 중에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은 대사를 통해서 간에서 대사를 통해서 빌리루빈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빌루르빈이 소장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변으로 배출되어질 때 담즙의 색깔이 초록색인 이유가 이런 빌루르빈 때문이고, 또 우리 그 장에서 여러 가지 유산균, 균들 있죠? 세균들에 의해서 빌리버든이라고 바뀌면 그게 노란색, 황금색 변의 색깔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그 헤모글로빈이 대사되어지고 버려질 때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색깔이 진녹돼서 황색을 띠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빌리루빈 조절도 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정상적인 분리 그 배출 기능이 아니고 혈중으로 그냥 나오게 돼버리면 우리가 황달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수치를 검사하는데 대부분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간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간세포 안에 존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혈액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높아지면 간에 이상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필요한 약이나 어떤 그 처방을 받게 되시게 되겠습니다. 간이 하고 있는 일이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간 건강이 어떤지 봤더니 OECD 국가 중에 간암 발생률이 가장 큽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 3위가 간 질환으로 사망할 정도로 엄청 건강적으로 위험한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 5대 사망 원인 중에 또 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어떤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를 결과를 분석했을 때 예전에는 어떤 그 B형 바이러스나 A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간 질환들로 인한 사망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알코올성 간 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간에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C형,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증자들이 한국인들은 70% 이상이 보균자라고 해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염이 됐다가 간경화가 됐다가 간암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술 혹은 비만 이런 원인에 의해서 비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간을 나쁘게 하는 비바이러스성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죠. 한국인의 술 소비량이 세계 5위고 하루에 간이 해독해낼 수 있는 게 약 40g 정도인데 반병으로 끝나지 않죠. 한번 술잔을 딱 드는 순간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주 문화들이 한국인의 건강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더군다나 한국인의 70% 이상이 간염 보균자라고 바이러스 보균자인데 거기에 음주 문화까지 계속 겹쳐진다라고 하면 간 건강에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습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아이템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종류로는 면역 기능을 해서 홍삼이 제일 많이 판매되고 2위가 종합 비타민이고 뭐 3위가 유산균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기능성으로 따져보면 간건강식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간에 주의를 줘야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본인의 식습관을 생각했을 때 간을 아프게 하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을 많은 37%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찾고 섭취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간 건강을 위해서 간이 대사 담당을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었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무효하게 우리 몸에 흐르지 않도록 분해시키고 바꾸는 형태를 바로 간이 하고 있죠. 그리고 소화 기능도 도와주고요. 담즙에서 분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지방 분해하는 소화효소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장 기능을 한다고 했었죠. 글리코겐, 비타민 종류, 뭐 철과 구리 이런 것들을 간에서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독 기능이어서 독성 물질을 무해하게 받고 또 체외로 배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간이 하고 있는 역할들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 나오는 암모니아, 또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나왔던 헤모글로빈, 또 인슐린이 포함한 각종 호르몬들, 또 술 통해서 알코올, 또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은 여러 가지 기타 약물들을 다 누가 해독하고 있냐? 바로 간이 해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간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한 해 정도는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앞서 간이 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해독인데, 간은 이렇게 2단계 과정을 통해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수용성의 형태로 배설물을 만들고 땀이나 소변,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런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면 비타민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뭐 카로티노이드 계통, 이런 아이들은 다 파이토케미컬로 항산화 물질들이죠. 이러한 항산화 기능, 간에는 여러 가지 염증이나 활성산소들이 기능이 많다 보니까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 볼 헤파실에 들어있는 이런 실리마린 성분이 간을 해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실리마린이 어떠한 기능을 통해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마린은 밀크시스, 엉겅퀴 추출물인 밀크시슬에서 추출되어진 성분이에요. 뭐 실리빈 A, B, 뭐 실리크리스틴 여러 가지 형태의 활성화된 형태가 있는데, 이런 실리마린은 간 수치, 간의 건강을 높여준다라는 부분이죠. 해독작용, 그리고 간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고, 또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생기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간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 실리마린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실리마린 성분은 2000년 전부터 어떤 민간요법에서부터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어떠한 성분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했을 때 이제 그 연구를 통해 실리마린 성분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제 현대의학에 와서 알게 된 거죠. 이런 실리마린은 간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생리활동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간 기능을 올려주고 해독 살균하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SOD, 뭐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 효소인데, 이런 항산화 효소들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바로 실리마린이 해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런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낼 때 그 재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실리마린이에요. 실리마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의 형태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파스트를 간세포를 재생하고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을 도우는 것이 바로 실리마린 성분이에요. 헤파실에는 이런 실리마린 130mg의 실리마린 말고도 부원료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녹차의 카테킨, 뭐 커큐민, 루틴, 올리볼 이런 성분들을 부원료로 함유하고 있죠. 시중에 많은 실리마린 제품이 있는데 그 순수한 밀크시스 추출물의 형태가 아니라 실리마린이 몇 밀리그램 함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부가적인 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적인 부원료들은 어떤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간 기능을 재생시키고 도와주는데 그 효과성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파실에는 이런 추가적인 7가지의 부원료를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브로콜리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C, 엽산,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죠. 이런 아이들이 하는 기능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고 해독 효소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녹차의 카테킨도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카테킨 자체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추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파실을 먹었는데 콜레스테롤 또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도 일석이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심항 추출물인 커큐민은 항염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프로크사 글루코사민에도 커큐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조절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하였었는데 바로 그러한 성분이 헤파실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만의 특허 올리브 추출물인 올리볼이 강력한 폴리페놀의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간 기능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P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이 루틴을 추가적으로 함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혈관 강화, 간에는 어떤 기관보다 철분을 저장하고 있고 혈액을 저장하고 있지만 혈관 분포가 많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이 간의 건강을 도움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해독 과정 중에 글루타치온, 뭐 SOD 이런 것들을 실리마린이 합성해낼 때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합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몸에 합성은 했지만 우리 몸에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흡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마린 형태로 섭취를 하고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지지만 우리 몸 전체 세포로 전달이 되어져서 각 세포의 항산화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과정을 통해서 항산화제라는 것은 자신이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들을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화와 환원되는 두 가지 그 형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쓰이고 또 하는 거죠.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을 때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함께 섭취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높다고 했죠. 전자를 하나 내주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항산화제를 통해서 전자를 받으면 내가 또 다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 갖고 있는 시올 그룹인데 여기에 전자가 오고 그 수소 원자가 오고 가고에 따라서 하나 환원되면서 우리 몸의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죠. 호흡을 통해서도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각종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금은 장마철이긴 하지만 뜨거운 태양 자외선들이나 방사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다루고 있는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독소, 활성산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증가되어지고 그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노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대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항산화 활성산소로부터 건강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우리 신체의 건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을 유지하고 이런 생리 기능의 장애가 오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영양제가 바로 헤파실입니다. 헤파실이 어떻게 해주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 헤파실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을 포함하여 7가지 부원료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 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핵 안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어떤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겠죠. 바로 이런 생리활성 물질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헤파실 안에 그러한 성분들이 함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거를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바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생각이 나시죠? 바로 헬스팩에도 그렇고 헤파실에도 이런 우리가 섭취한 성분들이 1대1로 가서 우리 신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독성과 염증 반응을 제거하는 기능에도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다른 또 하나로는 이렇게 직접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이런 스트레스, 항상성을 유지하고 점점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 물질들을 발현시키고 그들이 우리 세포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바로 인텔리전스 기술을 헤파시랑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헤파시를 섭취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의 합성뿐만 아니라 비타민 C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7가지 부호를 섭취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몸의 어떤 건강을 잃게 하는 만성 질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 기능, 독소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간 기능을 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헤파실이 섭취했을 때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지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8시간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체크하고 28일 동안 체크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검사를 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또 헤파시 세정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 결과를 표현한 방법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해독작용이 짧은 기간이었든 지속적인 기간을 관찰해도 해독작용을 증가시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산화 기능 또한 전반적으로 다 섭취하고 난 이후로부터 다 증가되어져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헤파실이 처음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산화에서 임상 테스트를 다 거쳐서 나온 데이터예요. 조금 오래된 데이터지만 이만큼 실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우리 그 헤파시를 드시면 항산화 기능과 간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많은 고객분들한테 헤파시를 통해서 간 기능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물어봤을 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10년, 20년 간약 먹어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지만 헤파시를 한두 달 섭취함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신 분들 많이 보셨죠. 그만큼 간 건강을 위해서 헤파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간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 필요하신 분들 다 드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세정이고 간은 밤에 잠을 잘 때 재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중 저녁에 세정 드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뭐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드셔도 되지만 가장 하루에 한 번만 드신다고 했을 때는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저녁에 취침 전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이 좀 잘 안 취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간 기능이 짱짱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좀 나는 간이 튼튼해서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 하지만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신체 장기가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술을 드시고 싶다면 미리미리 헤파실로 간 건강 챙기면서 드셔도 좋겠다라고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